자, 지금 일단 윤석열 씨가 이제 다음 주 초면은 취임 1년이 되잖아요. 이 취임 1년에 가장 가깝게 나온 여론조사들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정말 나쁘끄럽습니다. 이번에 뭐 한겨레가 윤석열 출범 1년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에 대략 결과물은 비슷해요. 어디나. 국정 운영은 부정평가 59.3, 공정성은 부정평가 61.8.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공정 이야기하면서 뭔가 나왔지만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던 언행을 다 뒤집은 거잖아요. 윤석열이 공정하려면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랬으면 공정성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윤석열 1년 평가 여론조사의 대략 내용이고, 분야별로도 한번 볼게요. 지금 한미일 외교 강화 부정평가 53.4. 이게 우리가 약간 우려했던 측면 중에 하나예요. 미국 이야기 나오면 어르신들은 무조건 좋은 줄 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노조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노조 때리는 게 좋은 건 줄 안다. 자기 자식들이 두들겨 맞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적게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저 여론조사 평가를 보면은 잘 모르시는 것 같죠? 긍정, 부정 말고 모른다가 꽤 있잖아요. 그리고 기후위기는 56.4, 이태원 참사 등 사회안전 부정평가 60.3, 성평등 노력 부정평가 57.7, 고물가 고금리 대처 63.5 부정평가, 합리적 인사 부정평가 64.2, 소통 포용 노력 부정평가 69.4,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윤석열은 그냥 망했다고 보는 게 맞죠. 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어떻게 보면 소통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소통을 하지 않고 포용을 하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한 부정평가가 거의 70%에 육박하게 제일 높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지도자의 역할을 잃은 것이죠. 독단하고 있다는 것이고 독재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예. 어쨌건 저 이따 내용들을 보면 부정평가가 매우 잘못이 다소 잘못의 2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우, 아까 그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가봐요. 동그란 거. 그 동그란 그래프에도 보면은 그런 거예요.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 잘한다, 그냥 잘한다 이런 느낌인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다소 잘못의 2배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 국정운영이나 공정성 등에 보면 특히 국정운영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9.9, 그리고 다소 잘못했다가 이제 19.3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쨌건 윤석열 자체가 1년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의 첫인상이자 1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본 국민들의 판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어르신들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고착화된 이미지는 바꾸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씀드려요. 전제 조건이 경제가 엄청 좋아버려. 그러면 저런 문제들은 크게 작동하지 않는데, 경제가 나쁜 것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 지나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면 사실상 윤석열은 이미 망했다. 4년 동안 뭔 짓을 해도 지지율은 딱 이 짝일 거다. 전 그렇게 봐요. 네, 완전히 동의하고요. 남은 4년 동안 겁나게 잘한다. 그러면 바뀔 수 있죠.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잘할 수 있을 때 나중에 뭔가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본인이 변하지 않고 본인이 지금 같은 스탠스, 정치 탄압하고 외교 말아먹고 소통 안 하고 귀 막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뭘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한 살이란 건 첫돌이잖아요. 첫돌. 네. 근데 첫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기관이 당선인 시절하고 첫 1, 2년간인데, 첫 1, 2년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니 그 결과가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하고 싶은 거 한 거에 대한 평가만 남은 거거든요, 앞으로. 대통령이란 자가 취임해서 뭔가를 해내는 기간은 70% 이상이 1, 2년 차에 다 끝나거든요.
윤석열은 1년이라는 기간을 썼어. 어제 누구랑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정상적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벌써 1년이나 갔다고 슬퍼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윤석열 임기를 채운다고 해도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년 어린이날에 똑같은 이야기 할게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이게- 뻔했네요. 네. 참네. 그리고 지금 아까 한겨레라고 하면 야 한겨레니까 저렇게 하지 보수적 여론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일리안의 여론조사도 취임 1주년 평가가 이렇게 있어요. 잘못하고 있다 60.4 오히려 한겨레보다 더 나왔네요. 네. 그리고 잘하고 있다 36.4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따가 여론조사 과도 비교해도 대충 저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가 그냥 60%를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런데 여론조사가 60이 넘으면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의미가 없다. 그냥 대세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윤석열은 못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게 싫다.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용감하시는 분들은 끌어내리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보 보수 비슷하다는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자면 한국갤럽 윤석열 잘하고 있다 33 못하고 있다 57. 저거는 지금 앞에 있는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자동응답임에 비해 이게 이제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상담원한테 말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숫자가 조금 더 다르게 나오는 게 있지만 어쨌건 잘하고 있다 33 못하고 있다 57 오늘자 갤럽 여론조사고요. 자 부정평가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 경제, 민생, 물가,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 발언 부주의, 부동산 정책, 통합 협치 부족, 노동 정책, 근로시간 개편, 김건희 여사 행보, 검찰 권력 과도, 공약 실천 미흡,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직무 태도, 신중함 부족, 성급함,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방 안보, 인간 자체가 싫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게 윤석열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간 밑에쯤에 김건희 여사 행보가 1%가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여론조사를 이렇게 읽어요. 김건희를 싫어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갤럽은 주관식이에요. 예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김건희는 이 의제들 중에 중요하지는 않지만 김건희 자체를 놓고 여론조사에 보면 60%로 나오잖아 부정평가가. 근데 얘네들은 이것만 보고 아 김건희 싫어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 행보가 이렇게 부정평가에 올라온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읽고 김건희가 더 미칠 광폭 행보를 한다면 더 많은 비호감이 생기겠죠. 예. 자 그리고 이번 갤럽 여론조사가 내년 총선에서 누구 찍을래 했더니 야당 찍을래 49, 국민의힘 찍을래 37, 12% 정도 차이 나요. 요게 이제 자동응답으로 가면 더 벌어집니다. 대충 그렇게 그런 여론조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표도 잠깐만 보여주세요. 표라는 게 있다는 것만 보여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략 내용은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 야당이 압도적인데 사실 저기는 뭐 90% 이상은 민주당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1년도 안 남은 총선 정부 견제론 10% 넘게 우세 정부 견제론 좀 말 심하게 해드릴까요? 윤석열 심판론이죠. 그렇죠. 네, 정확하죠. 윤석열 심판론이죠. 1년 정도를 겪어보니 윤석열 당장은 끌어내리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윤석열이 폭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막아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이런 거고요. 여론조사 꽃에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어떻게 보는지. 이게 여론조사 두 개가 지금 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데 위에는 자동응답, 밑에는 전화 면접인데요. 잘하고 있다 37.8, 잘못하고 있다 61.5. 이게 이제 자동응답이고 전화 면접은 31.4, 65.1. 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보통 내용이 그런 건데 그 100년 전에 일 갖고 무릎 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 이 이야기에 지금 자동응답하고 전화 면접이 각각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한 게 58.8, 64.1 이런 거니까 윤석열 저런 걸 바꾸지 않고는 지지율 못 올립니다. 노조 때린다고 지지율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이 발언의 주어 없다 논란이 있잖아요. 그 주어 없다 논란이 잘된 거냐? 62.2%가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주어가 없어? 윤석열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 그다음에 김건희 관련해서 그 넷플릭스 한국 넷플릭스 건을 대통령실 비서가 김건희한테 보고했다 이거인데 지금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58.7%가 국기문란이다라고 했고요.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65.3%가 국기문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꽃에서 조금 더 공정하기 위해서 예문을 부인이 콘텐츠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잘 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거를 부인이 콘텐츠 전문가다라는 말을 뺐다면은 더 높은 반대가 그렇겠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믿어도 되겠네. 갤럽보다 낫네. 더 나은 것 우리 같은 방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다음 여론조사는 의제를 떠나서 지금 그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가끔씩 헷갈려요. 핵전쟁은 남북 모두의 멸망을 의미하므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75.4. 핵전쟁 발발 시 북한을 초토화할 방안이므로 확장 억제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19.9. 우리 국민들 놀랍습니다. 윤석열은 국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근데 북한을 초토해야 할 방안이라고 19.9%가 찬성했던 게 정말 놀랍네요. 저런 걸 극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만 싹 떼내가지고 멸망시키고 한반도 한국은 안전할 것 같다는 저런 모자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지지자예요. 변희재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최고의 단점은 지지자들이 정신병자라는 거. 아유 씨. 사람 목숨을 그렇게 또 그런 인간들이 군대도 안 가요. 나이씨.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기차 등 경제 현안 해결책이 없고 한반도 평화 정책도 없는 속빈 강정이다. 이번 외교에 대한 평가가 자동응답에서는 51.5%, 전화 면접에서는 59.7%가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조사입니다. 이것도 압도적입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자동응답 63.3, 전화면접 59.1이 긍정평가하고 있고 나머지 한번 보세요. 29.8, 31.5.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을 지금 등에 업고 있는 데다가 설사 윤석열이 조금 잘하려고 하는 것도 워낙 고착화된 이미지 때문에 이제 오히려 무조건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자, 그다음은 정부가 공공 매입,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 등 재정 투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공감한다가 69.9. 그러니까 민주당 등이 이번 전세 사기 등에 있어서 정부가 사라. 그리고 주장은 그렇고요. 법은 뭐냐면 정부가 50% 정도를 사주는 거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가 69.9.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26.0 정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닝 컨설트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잘한다 21, 못한다 72.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온 여론조사의 수치로 꾸준히 나온다면 윤석열은 대통령 못하죠. 근데 저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고요. 기반은 웹 기반이기 때문에 뭐 빨리 가는 사람이 투표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거기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연령대별 이런 게 나오는데 웹조사는 좀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여론조사가 와도 자동응답이 오면 연령대 속이잖아요. 정병이 자기 20대라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닝 컨설트 조사는 윤석열 부정평가 72. 역시 꼴등입니다. 네, 근데 위에 있는 뭐 체코라든가 프랑스, 네덜란드 총리 등등은 계속 순위가 바뀌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라도 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고정적으로 꼴등입니다. 아, 어떻게 해? 윤석열 씨 어떻게 해? 제가 어린이날이므로 욕설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자, 나쁘끄럽습니다.
그래도 얘네들 그렇잖아요. 갤럽이 지난주에 비해서 올랐다 그러면 박수치고 좋아해. 어제 지가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좋아할 일이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1주년 되도록 30% 정도 지지율이었다면 뭐라 그랬겠어요? 당장 물러나라고 했겠지. 우리니까 그나마 참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